안녕하세요. 오늘도 득을 빵고문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벌써 8월이에요. 여러분들은 휴가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요, 파란 바닷가와 테라코타 빛깔의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의 좁은 거리들, 그 중에서도 이태리의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마음이 팔랑거린다고 해서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지중해의 바람결이 담긴 이태리의 가정식 마늘 스파게티, 저희 오늘 같이 만들어 보세요. 참, 인스타에서 빵고물을 찾으시면 좀 더 가깝게 제 일상과 만나실 수 있다는 작은 힌트? 대부분 레스토랑 메뉴판에는 이 마늘 스파게티가 읽기가 참 어려워요. 슈파게티 알리오 에 올리오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알리오는 이태리어로 마늘이란 뜻이고 에는 그리고 올리오는 오일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올리브 오일이라고 다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늘과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스파게티란 뜻이라고 하네요. 자, 주재료인 마늘을 얇게 저며주셔야 해요. 근데 이거를 이 칼질이 워낙 능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잘라도 되지. 근데요, 저 같은 사람은요 짠! 채칼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늘 마늘 스파게티에 이 매콤한 고추, 페페론치노가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잘게 다져주세요. 마지막 재료 파슬리 잎을 가늘게 썰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파슬리 잎에는 꼬불꼬불한 게 있고 이렇게 반듯한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 반듯한 게 맛이 더 잘 어울리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있으시다면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재료 끝이에요. 아니지, 여기에 진짜 중요한 올리브 오일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재료 준비 끝. 여러분들,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밥을 지었을 때 밥맛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쵸? 종자가 어떤 거냐는 거죠. 쌀의 종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도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보관, 관리, 유통은 어떤지에 따라서 쌀의 그리고 밥의 맛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사실은 이 파스타, 이탈리안 파스타의 맛을 결정하는 건 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론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이탈리안 셰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태리에 가보면 사실은 수제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것에 최소한 한 3배 정도 높았던 기억이 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속한다는 것이 이 가라팔로 하고요. 그리고 데체코. 이 두 가지 상표가 정말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있으시다면 이탈리안 파스타를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이 두 가지 상표를 참고하셔도 된다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른쪽처럼 일반적인 면들은 이렇게 매끈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 뭔가 오돌도돌 심상치 않죠? 얘네들이 요리를 했을 때 소스를 이 면이 잘 머금어서 훨씬 더 조화로운 맛을 연출해낸다고 하거든요. 다음번 장 보실 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올리브오일에다 이 재료들을, 소스를 준비해 줘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마늘을 볶기 전에 2리터의 물을 미리 끓여주시면서 이게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소금 2스푼을 가득히 넣어주세요. 여기에서 그 팁 첫 번째, 소금을 절대로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끓이는 물에 염도가 조금 있어야지 면 본연의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삼투압 현상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이 단단하던 면이 물속에 다 잠길 즈음 되면 한 2분 정도 지났거든요. 바로 이때 팬을 달구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센 불이 절대 아니라 중불에서 달궈 주셔야 해요.
만약에 센 불에 달군 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넣고 마늘을 넣잖아요. 얇게 저면.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초 만에 홀라당 진한 갈색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마늘이 연한 미색으로 남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살짝 올리브유에 말아준다는, 적셔준다는 그런 정도 느낌. 이어서 매운 빨간 고추 다져 놓은 거를 조금 넣어주시는데요. 드실 때 살짝 매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여운이 남을 정도로만 필요한 거니까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이 부분 주목해주세요. 정통 이탈리안 셰프를 따라잡는 그 두 번째 팁. 면이 끓고 있는 솥에서 면수를 한두 수걱 떠서 소스팬에 넣어주세요. 지금쯤이면 면을 끓이기 시작한 지 한 6분, 7분 정도 되는 사이거든요. 이때 면을 건져서 소스팬으로 옮겨주세요. 이때 면을 살펴보시면 면이 또록또록 살아있거든요. 아직 덜 익었어요. 이게 바로 그 세 번째 팁. 면이 아직 한참 덜 익었을 때 소스팬으로 옮겨서 소스팬에서 살짝 더 익히신 다음에 알덴테라고 하죠. 씹었을 때 식감이 살아있는, 완전히 무르지 않은 상태가 이탈리안 파스타를 정통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이렇게 정말 별스럽지 않은 것 같은 세 가지 포인트들을 지켜서 한번 해보시면 이게 내가 그냥 편히 먹던 스파게티와는 맛이 조금 달라 하시는 느낌을 얻으실 거예요. 진짜. 이제 접시에 옮기기 전에 마지막 양념은 후추를 조금 갈아 넣어주세요. 소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끓일 때 간이 이미 진한 상태라서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신 경우에 조절해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후추 사용하실 때 분말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통후추 갈아서 사용해주세요. 그 맛이 하늘하고 땅하고 이만큼 차이가 지거든요. 이제 접시에 옮겨 볼게요. 그런데 접시에 담을 때도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셰프처럼, 특히 이런 스파게티 면은요, 기다란 집게나 젓가락으로 국자 하나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담을 수가 있고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보기 좋을 때 훨씬 먹음직스럽다는데 다 동의하시죠? 양식을 마치고 끝으로 소스 한 스푼을 위에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 완성! 그런데 접시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담는 방법 외에도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떠세요? 정통 이탈리안 레스토랑 비주얼 견줄만 하지요? 그리고 입맛에 따라서는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가득히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아마도 지금쯤 파마산 치즈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기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넣어두셔도 괜찮죠? 근데 이 근사한 마늘향과 올리브 오일의 조화가 파마산 치즈가 들어가면 조금 사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전 없이 이렇게 몇 가지 정말 간단한 요령만 기억하시면 정통 이탈리안 마늘 스파게티를 집에서 맛보실 수가 있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요. 안녕.